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탄핵 전국 이후로 이 우파에 대한 지지세가 아주 안 좋았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점점 우파가 결집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는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뭐 고무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정말 이 탄핵 정국 이후로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조금씩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은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경기에 따라서 여당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지속적으로 실정을 거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던 핵심 아젠다였던 대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실책으로 반사이익을 자유한국당 내지는 보수 진영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보고 얘기를 하시죠. 네. 2017년 2월의 자료인데요. 원래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이탈을 했고요. 실제로 살짝 확대를 해보면은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2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인물 중에 28%만이 잔류했다. 그렇죠.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네요. 심각한 수준이죠. 범보수로 확대를 한다고 해도 이 바른정당의 9.7%, 그러니까 합쳐서 한 37%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2년 4개월이 지나서 한국일보에서 최근에 한 조사로는 59.7%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고요. 또 바른정당까지 포함하면 5.4%니까 한 65%가 이제는 원래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쳐서 한 65%를 지지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거의 그래도 60%까지는 회복이 됐다. 3분의 2가 회복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33% 정도는 여전히 떠나간 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일종의 집토끼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는 계속 두다가는 집 나간 산토끼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성을 바라보면요. 떠난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이분들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소위 말하는 중도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다른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우파, 중도 우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긍정하는 내지는 이미 지나간 일로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거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을 기울어진 채로 그대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분명히 패로 가는 거죠. 패로 가는 거죠. 보수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하나로 합쳐야지 이길까 말까 한 승부인데 이거를 분열이 된 상태에서 내지는 우리 집도끼를 놓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면은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실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새누리당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이 정도 회복한 게 지금 60%, 뭐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3분의 2 정도라는 건데 사실 그 총선 당시에 그 지지도로만 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결국 총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제1당을 민주당한테 내주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100%를 회복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까지도 60%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33%가량의 지지층이 있다. 결국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다음 자료 한번 다시 보시면요. 계속 보수로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로서 남은 분들의 대선 후보 지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홍준표 대표 이렇게 쭉 갔습니다. 반면에 스윙 보수라고 한국일보에선 표현을 했는데요. 이탈자죠. 그렇죠. 이탈자들 같은 경우는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던 것까지는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안희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희정에서 나중에는 안철수로 결집을 하게 되고요. 안철수뿐이 아니라 또 일부는 문재인으로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과 가장 컬러가 다른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이 본인들 생각에서는 그 탄핵 정국에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를 지지했던 분들의 성향은요, 사실 과거부터 제3지대로 존재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정주영을 지지했던 분들, 박찬종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 이인재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 정몽준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색깔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면서 어떤 개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인물에 대한 기대죠.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대신 정당 내지는 세력으로서의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사실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대선 구도에서는. 마지막으로 있었던 분이 안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 결국은 3등을 하면서 더 이상의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갔던 지지율이 다시 또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2017년 보면요. 신규 유입된 민주당 지지자들이 31%에 해당됐는데요. 지금은 2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갔다는 거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나갔죠. 일단 20대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20대 남성층에 대해서는 왠지 국가가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여성을 우대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군대에 갔던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 기자님도 20대이신데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뭐 흔히 말하는 여성 정책이라고 미명하에서 뭔가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20대 남성들이 특히 안보관이 굉장히 강한 세대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세대들은 특히 본인들은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되는 혹은 했는 그런 세대인데, 천안함, 연평도 이런 걸 다 겪었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당연히 경각심을 느끼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이제 그 안보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 건데, 또 이 정부가 워낙에 또 북한을 좋아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감도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물밑에 있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문다혜 건 같은 걸로 해서요. 왜냐면 대통령의 자제가 해외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사립학교를 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물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30, 40대 여성층,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지지층의 아주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의 민심 위반도 지금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됐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총선 지역구에 대한 선거 의향을 보면요. 저희가 경향성을 보는 거지 진짜로 어느 게 1등이다 2등이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이 1위가 돼 있고 자유한국당이 18%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지금 부동층이 44%에 해당이 굉장한 됩니다. 수치네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보 성향 유권자의 51.5%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네.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보수 성향 유권자는 41.7%만 자유한국당 후보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수 성향 유권자의 6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는데 아직 유보하고 있다. 유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요. 이게 또 애매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비례대표 선거 의향을 물어봤더니 자유한국당이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턱대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가만 보시면 정의당이요. 13.5%나 됩니다. 어허. 이게 바로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제와 연결된 겁니다. 이게 집단 사고가 있나 봐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비례대표에서는 정의당을 찍을 거야.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88%는 자유한국당 후보도 찍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도 선거를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는 정의당을 뽑겠다라는 사람들이 20%가 훌쩍 넘습니다. 어허. 그러니 우리가 지금 패스트 트랙을 동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선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아주 전략적인 선거 왜곡인데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집단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뭐 열심히 트위터라든지 뭐 매크로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드루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라. 하지만 비례는 정의당 가능하면 많이 찍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회를 싹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말 그대로 거죠. 좌파 독재가 정말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도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해묵은 논쟁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탄핵 문제 갖고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지금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민생경제에 대한 이반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대깨지 않겠습니까? 예. 먹고 살려면 결국은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 부분 얘기해야 되고요. 유입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 상당수가 사드 배치를 찬성합니다. 지금 보면 사드가 아직 정상 배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데요. 최소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분명하게 색깔을 긋고 나서야 됩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 안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여 투쟁에 나서야 총선에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홍철기 사회부장님 좋은 취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총선이 이제 10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이 집권 세력들을 심판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숲을 봐야 되는 이 시점에 아직도 나무를 보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걱정이 참 되는데요. 저희가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이들을 심판할 수 있고 이들을 심판해야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